남미 페루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올라왔어요. 이름은 탈라라함. 근데 이 배가 그냥 평범한 진수식이 아니었어요. 페루 해군이 40년 넘게 타고 다니던 낡은 독일제 잠수함. 그 자리를 지금 한국이 통째로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수식이었거든요. 독일이 수십 년간 지켜온 안방을 한국 조선소가 설계도부터 용접 기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파고든 결과물이 바로 이 배예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남미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단순히 배 한 척 만들어 판 게 아니라 한국 조선업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승부수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구독 안 누르고 가시면 진짜 아까운 이야기니까 일단 구독 눌러놓고 편하게 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자세히 볼게요. 그때는 2026년 8월 8일 현지 시각. 페루카야오 해군기지 조선소. 라파엘 벨라운데 요사 페루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신형 군수지원함 1호함 BAP 탈라라함의 명명식과 진수식이 열렸어요. 이 배 스펙부터 보면 전장 58.9m에 전폭 13.2m, 완제 배수량은 1646톤에 달해요. 최고 속력 10노트로 항해할 수 있고요. 군용 차량은 물론 대형 컨테이너를 최대 22개까지 실을 수 있어요. 211세제곱미터가 넘는 식수와 223 3세제곱미터의 함정용 연료까지 수송 가능하고 한미에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갑판까지 갖췄어요. 벨라운데 요사 국방장관은 이 배를 엘니뇨 같은 대형 자연재해나 국가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군사작전은 물론 인도적 구호 임무까지 지휘할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배 자체의 성능이 아니에요. 이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과정이거든요. 이 배를 만든 건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 국방조선소 시마 페루예요.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게 20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이었어요. 그때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첫 결실이 바로 오늘 진수된 이 탈라라함인 거예요. 근데 HD현대가 이 사업에서 한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배를 만들어서 넘겨준 게 아니었어요. 컨세 설계, 모듈화, 블록 제조,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통합까지 함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노하우를 페루 현지 기술진에게 하나하나 전수해줬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 만드는 법부터 미끼 고르는 법, 물살 읽는 법까지 전부 가르쳐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페루 입장에서는 배 한 척을 얻은 게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얻은 거예요. 이런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이 결합되면서 페루, 조선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탈라라함은 이제 진수 이후 의장 작업과 시운전, 실전 평가 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정식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자매함인 치모테함도 지금 건조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배 두 척 만드는 계약이구나 싶으실 텐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HD현대와 페루 해군은 이 보급함 사업 말고도 다목적 호위함 2척, 원해경비함 2척, 상륙지원함 2척까지 총 4척의 표면 함정을 현지에서 함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수한 탈라라함은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대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인 셈이에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지금 페루가 운영하는 잠수함, 이게 독일제 209급이에요. 40년 넘게 탄 낡은 잠수함이라 이제 대체할 시기가 됐거든요. 이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사업, 여기에 HD 현대가 뛰어들었어요. 1500톤급 신형 잠수함 HDS MGP를 페루시마 조선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미 기본 설계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예요. 독일이 수십 년간 지켜온 페루 잠수함 시장, 그 자리를 한국이 정면으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잠수함은 아무 나라나 함부로 팔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거든요.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니까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들이 좀처럼 기술을 잘 안 풀어주는 분야예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설계 노하우까지 통째로 전수해주는 방식을 택했고 그 방식이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페루 현지의 정비와 건조 능력을 통째로 키워서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잠수함 유지보수, 그러니까 MRO, 메가허브로 육삼아래는 한국의 기술 공유형 수출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단순히 무기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정비, 부품 공급, 후속 계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방식이 실제로 통했다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오늘 진수된 탈라라함이고요. 그리고 이 흐름, 페루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HD현대는 지금 남미 대륙 전체로 이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중남미 대륙까지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영향력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수식의 배경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잠수함 수주전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한 싸움인지,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전통 강자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페루가 노리는 건 낡은 잠수함 몇 척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미 잠수함 시장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페루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타온 209급 잠수함, 이거 만든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조선업체가 만든 잠수함이 남미 여러 나라 해군의 기본 전력으로 자리 잡은 지 벌써 반세기가 다 되어가요. 그만큼 독일 잠수함 기술은 남미 시장에서 거의 절대 강자 취급을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절대 강자의 안방에 한국이 설계도 하나 들고 들어가서 기본 설계까지 통째로 따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손님이 끊이지 않던 맛집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요리사가 하나 넘어와서 레시피도 아니고 주방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새로 짜서 그 자리에 신메뉴를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국이 페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딱 이거예요. 독일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럼 페루는 왜 굳이 오랫동안 거래해온 독일을 두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골랐을까요? 여기에 답이 되는 게 바로 어제 진수된 탈라라함이에요. 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식, 그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방산 수출 강국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안 풀어주고 완제품만 팔고 끝내는 방식을 써왔어요. 특히 잠수함은 수중에서 몰래 움직여야 하는 무기 체계다 보니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더더욱 폐쇄적으로 다뤄지는 분야였고요. 근데 HD현대는 정반대 방식을 택했어요. 상세 설계도, 모듈 제조법, 품질 관리 시스템, 여기에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까지 페루 현지 기술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방식이 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진수된 탈라라함이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고요. 그러니까 페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선택한 순간 앞으로 스스로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올라설 기회를 잡은 거예요. 돈 주고 무기 사오는 나라에서 무기를 직접 만드는 나라로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군수 지원함 사업에서 탈라라함이 1호함으로 진수됐고 자매함인 치모테함도 지금 건조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다목적 호위함 1척, 원해 경비함 1척, 상륙 지원함 2척까지 총 4척의 표면 함정이 현지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 이미 상당한 규모인데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어요. 바로 잠수함이에요. 노후화된 독일제 209급을 대체할 1500톤급 신형 잠수함 HDS MGP. 이 사업의 기본 설계를 HD 현대와 시마페루가 이미 마무리 지은 상태거든요. 기본 설계가 끝났다는 건 단순한 검토 단계를 지나서 실제 건조 계약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는 뜻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정식 건조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면 한국은 남미 대륙에서 첫 잠수함 수출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 잠수함이 여러 차례 이름을 알린 적이 있지만 중남미 대륙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HD 현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단순히 잠수함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루 현지의 정비와 건조 능력을 아예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수준으로 키워서 잠수함 유지보수, 그러니까 MRO의 중심 기지로 만들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루뿐만 아니라 주변 남미 국가들의 잠수함까지 정비하러 페루로 몰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배 한 척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품 공급이랑 정비 계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독일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계약 하나를 잇는 수준이 아니에요. 남미 시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지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기술 공유형 수출 방식을 쓰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이 방식이 페루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풀어볼게요. 이 흐름, 페루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페루에서 보여준 성공 방정식을 주변 남미 나라들이 하나둘 눈여겨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아르헨티나예요. HD 현대중공업 함정 중형선 사업부의 김대규 책임 매니저가 최근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은 이미 아르헨티나에 치마페루 조선소와 공동으로 잠수함을 정비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했어요.
원칙은 이래요. HD 현대중공업이 설계와 자재 패키지를 공급하고 심화조선소가 실제 건조와 유지 보수를 맡는 구조예요. 김 매니저는 이 인터뷰에서 라틴 아메리카 잠수함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과제는 정비라고 짚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남미 국가들이 잠수함을 산다고 해도 그걸 유지 보수할 시설을 자기 나라에 새로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잠수함을 사들이고도 정작 정비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어온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페루에 정비 거점을 이미 만들어놨으니 굳이 아르헨티나가 자기 나라에 따로 시설을 지을 필요 없이 페루 시설을 함께 쓰면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이걸 두고 김 매니저는 심화조선소와 HD 현대중공업의 협력이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제2의 아르헨티나와 또 다른 시장을 계속 찾아 나설 거라고 말했어요. 한 나라와의 성공 사례를 다른 나라를 공략하는 무기로 다시 쓰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잠수함 협력 속도가 꽤 빨라요.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페루와 잠수함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예요. 기본 설계가 끝난 게 얼마 전인데 벌써 본계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르헨티나만이 아니에요. 우루과이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 7월 초 HD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페루시마 조선소를 방문한 우루과이 국방장관과 직접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HD 현대는 페루 해군의 함정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현지 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끌어올려준 사례를 우루과이 측에 상세히 설명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페루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실제 성공 사례를 들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 결과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우루과이 정부와 2,400톤급 원해 경비함, 그러니까 OPV 도입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한 나라에서 성과를 낸 걸 바로 옆 나라를 설득하는 재료로 쓰고 그렇게 또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고 이 방식이 지금 남미 대륙 전체에서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의 반대편에는 지금까지 이 시장을 지켜온 전통 강자들이 있어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흔히 TKMS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페루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타온 200구급 잠수함을 만든 바로 그 회사예요. 남미 잠수함 시장에서 오랫동안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곳이고요. 여기에 프랑스도 이 경쟁에서 빠지지 않아요. 바로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건조에 탁권까지 들어가면서 동남아 잠수함 수주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소식이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잠수함 시장이라는 게 원래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 강자들이 오랫동안 나눠 가져온 좁고 폐쇄적인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한국이 남미에서부터 기술 공유라는 다른 방식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고요. 이 경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이 이 시장에 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기존 강자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은 대체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방식을 고수해왔어요. 핵심 기술은 자기 나라에 꽁꽁 묶어두고 물건만 넘겨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한국은 정반대로 기술 자체를 상대 나라에 심어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기술을 넘겨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 방식이 남미 국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받고 물건만 넘기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지금 페루 한 나라를 넘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계약과 논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기술 공유형 수출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이 전략이 앞으로 남미를 넘어서 또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그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일이 반세기 동안 지켜온 안방에 한국이 어떻게 새 판을 짜게 됐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까지 정리해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국이 어쩌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됐는지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 한국 조선업은 처음부터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한국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입장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그대로 수출 전략에 녹여낸 게 바로 지금 페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물건만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상대 나라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
이게 낯선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드는 열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서 지금 남미 대륙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페루에서는 오늘 탈라라암이 진수됐고 자매암, 치모테암도 건조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호이암, 경비암, 상륙지원암까지 4척의 표면 함정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고요. 잠수함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는 페루의 정비 시설을 함께 쓰는 MRO 패키지 방안을 역으로 제안해 놨고요. 우루과이는 페루 사례를 직접 보고 나서 2,400톤급 원해 경비함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한 나라에서 만든 신뢰가 옆 나라로 또 그 옆 나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림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진수된 탈라라함이고요. 이 배 한 척이 특별한 이유,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단순히 크고 성능 좋은 배라서가 아니라 독일이 반세기 동안 지켜온 안방에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나라가 아니라 낚싯대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주는 나라. 그게 지금 남미에서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단순한 이미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계약과 진수식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잠수함 본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면 한국은 남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잠수함 수출을 완성하는 나라가 돼요.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알렸지만 중남미는 이번이 첫 도전이거든요. 그 첫 도전에 문을 연 배가 바로 오늘 진수된 탈라라함인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 강자들이 지금까지 나눠 가져온 시장에 한국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균열을 내고 있는 셈이에요. 이 흐름, 페루 한 나라로 끝날 것 같지 않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이어 또 어떤 나라가 한국의 손에 잡게 될지, 그리고 독일이 이 흐름에 어떻게 반격할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해요.